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와 군이 없는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고 세부 추진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800명과 공무원 3,2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61.4%가 찬성했고 공무원도 59.8%가 찬성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74.3%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9.2%가 동의했습니다. 현재 행정시의 자율적인 운영이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53.9%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도지사인데 권한이 집중이 돼 있고 따라서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높은 어떤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또 현행 행정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6월 말까지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안을,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만든 뒤 10월부터 도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을 확정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별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 토론회, 여론조사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실현 가능성 아니면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수용성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해서 하다 보면 아까 대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대안이 이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당과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까지 제공했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일부 미성년자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도박 사이트 화면이 띄어진 컴퓨터 3대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옆방에서 잠이 덜 깬 남성은 경찰이 온 줄도 모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 본인 핸드폰이에요?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나머지 2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도박 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까지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만 820명인데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간 판돈만 630억 원, 4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중 2억 1천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올해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4.3 희생자 유족들은 아직 유족 신청조차 못한 이들이 많고 이 보상금 신청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4.3 위령제가 봉행된 오사카 통국사. 회관 한쪽에 마련된 상담 부스에 단아하게 흰옷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찾았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고춘자 할머니. 해방 뒤 5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제주도로 돌아갔다가 외할머니와 외삼촌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가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본에 계셨으면 좋았는데 내가 5살 때 한국에 가면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주시 산지천 인근 주정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외삼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여기만큼 나무다 붙이고 막 다 뜯어진 옷도 입고, 근데 어머니는 이만큼 뭐 도시락 갖고 가서 드리면서 내일 저 육지 고치소로 간다고. 고치소로. 4.3 희생자로 인정된 제1제주인은 500여 명.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결정된 희생자 유족 중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이 1,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희생자 유족 신청조차 못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본으로의 귀화 또는 사실상 무국적인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제1제주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처럼 행정기관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일본 현지에서 접수된 4.3 보상금 신청은 22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서는 4.3에 대해서 선뜻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예를 들어서 조총연계라든지 민단이라든지 그런 걸 구별 짓지 않고 저희는 유가족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일본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4.3 희생자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영사관을 찾아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 제1본 4.3 희생자 유족회는 제1제주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서두르고 보상금 신청을 위한 지원도 더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유족회 등 도내 70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두 최고위원의 4.3 왜곡 발언이 국민의힘 당원과 윤리 강령은 물론 4.3 특별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 조항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김 의원은 4.3 기념일이 격이 낮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4.3 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현수막 게시 당사자인 일부 보수 정당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등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그리고 현수막 철거 집행 공무원들을 특수재물 손괴와 정치활동 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자유대한호국단도 양 행정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창범 4.3 유족회장, 제주대학교 학생 등 50여 명은 서울 여의도공원 등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4.3 안내 책자와 동백꽃 배지 등을 나눠주며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말까지 국내 심사를 거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 유네스코는 2025년 말에 등재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올 들어 제주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땅값은 지난해 4분기보다 0.29% 내려가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인 0.05%보다 5배 넘게 떨어졌는데 지난 2020년 2분기 0.62%가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제주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대와 고려대,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147개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의무 반영 시기인 2026학년도보다 1년 앞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대는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2025년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폭 조치도 필수 반영합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시민단체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이 내린 원고 부적격 결정이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자 직무유기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 특수 배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군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 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도서상간 지역의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빼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직접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119 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230건으로 3년 새 50건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도 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응급실 수용 불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